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비염인데요. 어떤 관리와 예방을 통해서 비염을 고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비염 중에 급성 비염, 그러면 네. 이제 감기가 되잖아요. 이때 이제 감기가 걸렸을 때는 한의학적으로는 발산하는 처방을 해요. 네. 그래서 감기약들이 보면 마황, 갈근, 뭐 이런 뭐 갈근탕 뭐 이런 거 한동안 네네네. 유행해서 감기에 맞아요. 썼었죠. 그래서 이 갈건이라는 거는 뒷목에 뻐근한 것들을 풀어주고 발산해서 땀을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사를 피부에서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네. 이제 한방에서는 감기라는 건 어떻게 보냐면요, 풍한사기라 그래서 나쁜 기운이 이 목덜미 태양경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같이. 예. 아니요, 전혀 귀신 같지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경락의 이론입니다. 네. 태양경락을 통해서 나쁜 기운, 한 이런 기운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감기라고 봤어요. 네, 그러면 이 기운이라고 병은 하니까, 예. 네네, 기운이라고 그래서 귀신이라고 어떤 기운이? 생각했군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했는데 굉장한 네.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일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는 미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동안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이고 엄연한 생존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성경에 기가 나오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게 기예요. 자, 다시 이야기가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그 나쁜 기가 네. 이 태양경 쪽으로 들어온 거는 처음에 어떻게 치료하면 되냐면, 그걸 밖으로 발산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네. 근데 병이 더 깊어져서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네. 안에서 사귀어야 돼요. 근데 더 깊이 들어와서 깊숙한 곳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그걸 대변으로 빼내거나 밑으로 이렇게 빼내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의 치료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급성 비염에 치료하는 약제들은 따로 있고요.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네. 만성 비염, 네네. 만성 비염들 중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냐, 그다음에 위축성 비염이냐, 뭐 그런 비염들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럼 선생님, 저희 일상생활에서 이제 좀 지켜야 할 수칙들, 네. 예, 알려주시면. 네, 폐음부죠, 또는 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되는데, 네. 이제 급성 비염, 감기가 잘 드는 사람들은 몸이 차요. 냉하기 때문에 자꾸 찬 기운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찬 기운을 막아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부자 같은 약들을 써서 몸을 데웠다고요. 속을 데우면 찬 기운이 쉽게 못 들어오니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차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우리 온열은 상대적인데,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데서 조금만 따뜻한 곳으로 나가도 차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온도 변화가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평상시의 습관이 너무 차가운 곳에 앉는다든지, 네. 찬물만 먹는다든지, 얼음물 계속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간이 되면 몸을 냉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염 환자들은 알레르기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아니면 향수, 이런 냄새, 네. 이런 털, 이런 환경의 관리들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촉촉하게. 네, 너무 건조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건조해지니까 점막에 자꾸 이제 생기게 되죠. 그걸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염증이 자꾸 발생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네.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덜 건조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막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비염 환자들이 담배 피우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비염이 심해지는 환자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코 쪽으로 열이 생기면서 염증을
이제 증가시키는 음.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마다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좀 다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고양이 털이나 먼지에 이제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내성이 생기게는 할 수 없나요? 이걸 피하는 것만이 답이에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그 알레르기를 치료할 때 네. 의외로 알레르기를 더 유발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감작요법이라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면역력이 생기게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도 사용해요. 네. 그런데 이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을 저희가 병원에서 치료할 때 가장 빠른 방법. 네. 이제 굉장한 키인데 사실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저희 병원에서 치료할 때는 이제 침 치료해요. 코를 사열하는 방법을 하거든요. 코 안에 굉장히 큰 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섭겠다. 침을 뺄 때 초등학교 2학년부터 맞아요. 아이들이 어떤 경우는 울면서 와요. 그런데 침 맞으면 너무 시원하니까 그날 잘 자니까 아이들이 또 치료 받으러 가자라고 하는 아이도 있어요. 와서 울면서 맞는데 그런데 이 코 안에 침을 넣고 빼면서 네. 약간의 그 사열이 되면서 네. 코 안에 점 부어 있는 점막들 염증 치료가 되면서 음. 좋아지죠. 그런 침 치료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한약에서는 그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약으로 만든 신의화 그러니까 이제 목련꽃 몽우리죠. 목련꽃 몽우리 같은 그런 신의화 같은 걸로 만든 그 스프레이 약재로 만든 스프레이를 코점막에 뿌리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그 방법도 혹시 약국에서 있고요. 파는 뭐 오트리빈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런 거 방식이죠.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 쓰는 거는 한약을 달여서 그걸 생약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거는 막 병원에서. 건조하게 만들고 이러지 않아요? 네,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뿌려주는데 그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또 한약을 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장이 약해서 비염이 심한 아이들은 비위계통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올리게 만들고요. 네. 근데 이제 콩팥이 약해서 신기능을 많이 약해져서 네. 앞서 이야기한 코피 터지는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능을 보하는 약재들을 써서 치료를 하고요. 폐가 건조해서 오는 폐원 부족한 환자들 이런 경우에는 폐에 수분이 축축하게 가는 대표적인 약들이 이제 맹문동 같은 약재들인데요. 들어보셨죠? 맹문동, 오미자 이런 약재들을 써서 폐를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 그런 약물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침 놓고 한약을 쓰고 치료했던 환자보다 네. 오히려 이제 해독하겠다고 와서 장을 청소하고 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네네. 체질이 아주 개선이 되고 났더니 음. 어느 날 와서 저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했던 비염이 비염으로. 없어졌어요. 이런 환자의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걸로 봐서 음. 알레르기라는 과민 반응으로 생기는 일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우리의 장을 비우고 장이 정상적으로 돼서 정상장에서 정상적인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도록 네. 개선하는 것들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제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키울 수가 없는 게 저한테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 줄 몰랐는데 지인의 고양이를 임시적으로 좀 보살펴 주는데 미친 듯이 비염 네, 증상이 네, 나타나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양이를 계속 키우고 싶어서 이게 네. 돌봐줘야 되니까 네. 제가 비염약을 이제 알러지 약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네네. 약을 먹으니까 비염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생 내가 약을 먹으면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한 3일 4일은 되게 행복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5일째가 되니까 네. 이 알러지 약에 부작용이 생겨서 네. 제가 원래 부정맥이 있는데 겁나 심하게 부정맥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작용을 읽어보니까 그 빈맥을 네, 유발한다 네.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양이 키울 수 없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체질 개선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시니까 네. 좀 희망 그렇게 희망을 시도해봐서 가네요. 가능하다라면 할 수 있겠지만 네네. 과민 반응이라는 거는 또
나의 면역 정기가 떨어지고 음. 나쁜 기운이 많아지면 어느 순간에 또 확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의 36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이제 싸움에도 정도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게 싸움해서 못 이길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아예 싸움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비겁한 게 아니고 네네.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네네. 제 아무리 내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네. 내가 거기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다 그러면 피하는 게 제일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혹시나 희망을 가질 수 있나고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제 집에서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생활 요법들을 또 네.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 식염수를 통한 이제 이거 유명한 세척, 방법이죠. 예, 그게 왜 효과가 있냐면 일단 세척을 하게 되면 네, 염증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씻겨 나가는 그런 네. 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염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부어져 있는, 그러니까 점막이 많이 부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막을 이렇게 내리는 역할도 해요. 그래 간혹 이제 한의원들, 저희 병원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한의원들 가면 이제 면봉 같은 거 꽂아 놓고 콧물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게 해서 뭐 대하로 받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삼투압에 의해서 안에 노폐물들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물 같은 걸 네네. 꼭 식염수를 안 하더라도요. 소금물 같은 걸 해서 따가워요, 그죠? 점막이. 그렇지만 그게 삼투압으로 작용해서 부어 있는 네, 부종을 억제하기 때문에 네. 2차 감염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가 뚫리게 만드는 역할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염수 세척 안 해본 사람들은 하기 참 힘들어요. 무섭죠. 답답하고 이상하고. 네네. 저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남편이 이거 매니아예요. 그러세요? 이걸로 비염을 고쳐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네. 이거 추천을 많이 해서 저도 몇 번 해봤는데 네. 남편 말로는 미지근한 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해서 했을 때 맨날 차가운 식염수로 해서 되게 고통스러웠대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미지근하게 해야 된다고 팁을 네. 알려줘서 네. 그렇게 또 너무 좋다고 네.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뭐 전자레인지에 꼭 안 돌리더라도 상온에 미지근하게, 두시면 되죠. 네. 그런 게 있고요. 이제 대부분 환자들이 그러면 집에서 또 어떻게 관리해요? 뭘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이 방송용이기는 합니다. 네. 먹는 걸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항상 절대 강조하시는. 네.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 마시는 것 대신에 내가 이거 마시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거는 좋습니다. 네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세미예요. 수세미. 예, 수세미 아세요? 알죠. 근데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거기는 해요. 예, 저 어릴 때는 진짜 수세미 사과락이라고 수세미 열려 있는 거 씨 빼서 그걸로 손 닦고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늙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혹시 주방에서 쓰는 수세미가 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 안다라고 한 게 모르시는군요. 아니 네네. 그게 어떻게 생긴 열매라는 건 아는데 그걸로 정말 솥을 닦는 옛날에 그랬었었죠. 예, 수세미라고 말려서. 네, 그런데 이제 그게 한약재 이름으로 사과락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네. 이제 발산시키고 열을 빼내고 어혈을 빼내고 그런 염증을 억제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코감기 비염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과락 같은 것들을 차로 이렇게 끓여서 먹는 방법. 그걸 활용해 볼 수 있으면 좋고요. 네. 이제 무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을 네. 그냥 먹나요? 물을 강판에 갈아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쫙 집어넣습니다. 약간 매콤하죠? 네, 그게 싫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꿀 같은 걸 넣어서 저녁에 네네. 이렇게 먹으면 맛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매운맛이 있으면서 네. 약간 뜨겁게 마시면 땀이 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발산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코 안에 따뜻하게 열을 올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네. 도움이 됩니다. 그래 따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외투를 입고 집안의 온도를 느끼는 게 따뜻한 게 아니고요. 네.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셔주는 것 또는 약재 중에 따뜻한 성질의 약재들을 마셔주는 것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알레르기 만성 비염에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혈적으로 코를 보면 이제 코는
눈썹 위로부터 미간 사이에서부터 삼각형으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콧망울 옆에 이렇게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시름시름 앓고 보톡스 맞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코는 미간 사이에서부터 콧망울 있는 데까지 요 부위가 코가 있는 곳의 지도예요. 그래서 그쪽을 지압하는 것들이 네. 비염 치료에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 누를 때는 이제 양 눈썹 사이 네네. 우리가 찬죽이라는 곳인데요. 양 눈썹 사이를 이렇게 쭉 누르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콧망울에 팔자주름 있는 데랑 콧망울 밑에 끝하고 만나는 데가 있죠. 네. 코 밑에 선하고 팔자주름하고 만나는데 네네. 거기가 영향이라는 이제 그 혈자리인데 네. 그 부위를 콧물이 많이 흐르거나 그럴 때 이제 수시로 이렇게 꾹 눌러주는 자극을 해주시는 것 또는 코를 거꾸로 이제 영향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 올려서 거꾸로. 예 이렇게 올려주는 마사지 이런 것들이 코의 이제 기혈 순환을 활성화시켜서 네. 염증 치료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비염 환자로서 완전 귀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까요? 기승전 해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